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후반이고요. 결혼 8년차 주부이자 작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기혼 여성입니다. 애석하게도 저희 부부는 아이가 없어요. 누구보다 아이를 원했던 저는 결혼한 첫 해부터 아이를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이상하리만큼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고 맙소사 제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때는 남편한테 미안하고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말 부끄럽지만 아무리 불임 남녀가 많다고 해도 그게 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제가 속한다고 생각하니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는데요.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손주를 엄청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장손만큼은 저희 남편에게서 얻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제가 그 소원을 못 이뤄드릴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아니, 오히려 하나는 부족하니 손주, 손녀 셋은 안겨드리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안 그날부터 저는 시댁 가는 게 무서웠죠. 그런데 남편이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불임이라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괜히 자기 엄마가 저를 애 못 낳는다고 잡았을까 우려한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는 믿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네가 불임이라고? 어디서 개코 같은 소리를 해? 어느 병원에서 그런 헛소리를 했어? 내가 당장 가서 확인해 볼 거니까 병원 이름 딱 대. 엄마, 사람 창피하게 왜 이래? 나도 슬퍼. 나도 이 사람 볼 면목이 없어. 그런데 엄마까지 이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형 있잖아. 형이 나오면 그 아이가 엄마 손주고 장손이지. 장남이 나왔는데. 뭐야? 너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너랑 네 형이 같냐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이 엄마 배에서 나왔는데. 다르지. 머리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처가도 다르잖아. 네 처가는 아파트도 떡 하고 사주고 하는 처가인데 네가 장손을 낳으면 네 처가에서 대학 공부니 뭐니 다 해주지 않겠어? 엄마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였어? 무슨 우리 처가에 돈 맡겨놨나? 그럴 일 없어. 애는 부모가 키우는 거지. 그것도 있는 부모가 할 말이야. 네 형이 뭐가 있니? 쥐뿔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형이 더해. 어릴 때는 그렇게 장남 기죽는다고 나만 잡더니 왜 사람이 변해? 언제는 형만 편애한다고 뭐라 하더니 이젠 나더러 편했다고 지랄하네. 아무튼 나는 네가 불임인 건 못 믿어. 정 그러면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 다시 해. 그때는 나도 같이 가자. 됐어. 뭐 동네방네 나 불임이라고 소문낼 일 있어? 끝난 일에 괜히 힘 빼지 마. 우리 와이프한테도 뭐라고 하지 말고. 엄마 알겠어? 내가 부탁해. 이렇게 남편은 저한테 눈 한번 찡긋하더니 술술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는데요. 그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좀처럼 남의 말을 믿지 않는 시어머니는 그럴 리가 없다며 여전히 저에게 임신 잘 되게 하는 보약이며 미신 같은 걸 하라고 강요하셨는데 참 죽을 맛이었죠. 이렇게 해서 되림신이라면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했을 텐데 되지도 않은 일을 모른 척하려니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그런 방법을 다 썼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시어머니는 급기야 제가 문제라고 단정짓고 저를 애도 못 낳는 며느리라며 구박하기 시작하셨는데 그게 사실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더군요. 그때도 남편은 참지 않았어요. 급기야 엄마 진짜 왜 이래? 사람이 이것도 안 돼? 왜 자꾸 이유도 없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 엄마 계속 이러면 나 이 사람 우리 집에 안 데리고 와. 명절이고 제사고 이 사람 없이 지내. 라며 저더러 시댁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때는 시어머니가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시며 그 상황을 넘겼어요. 저 역시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찔리는 게 있다 보니 시어머니 사과에 넘어가 드렸는데 이건 순전히 남편을 생각한 제 판단이었어요. 남편은 내키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시댁에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그런 걸 바라는 남자가 어디 있을까 싶어 아니라고 나도 며느리인데 할 도리는 하고 싶다며
제 진심을 숨겼죠. 그러니 시어머니도 저도 진심을 숨긴 채 남편 앞에서 서로 눈치만 흘끔거렸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자리를 뜨면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저한테 도끼 눈을 뜨시며 제가 당신 아들을 뒤에서 조종했다 어쨌다 저를 모함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여지없이 나오는 레파토리가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난 지금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줄줄 읊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너는 뭔 복을 타고났길래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대접이란 대접은 혼자 다 받고 앉아있냐? 너 내가 내 아들 안 낳아줬으면 어쩔 뻔했어. 너는 옛날 같으면 딱 소박감이야 라는 말이었는데요.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그렇게 장손 타령을 하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 못난 장남보다는 잘난 차남에게서 손자를 보고 싶다는 거였죠. 게다가 저희 친정이 잘 산다는 것도 한몫했는데 그렇다고 무슨 알부자나 재벌이라는 건 아니지만 저희 친정에서 제가 참 예쁨 많이 받는 귀한 딸이었어요. 아들 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딸 하는 집도 있잖아요. 저는 위로 오빠만 5명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제발 딸 1명만 하시며 딸을 원하셨거든요. 제가 태어날 때도 혹여 6번째 아들일까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제가 태어나는 그날 저희 부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다며 동네방네 잔치를 벌이셨죠. 그리고 아무리 위험한 세상일지라도 오빠가 5이나 있는데 제가 무서울 게 뭐가 있나요? 그에 반면 저랑 연애를 했던 남자들은 전부 다 저희 오빠들을 무서워했는데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랑 남편은 사내 연애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남편을 더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나서서 오빠들에게 뭐라고 하는 일이 많았는데 남편 말로는 그냥 오빠가 5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위협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 만날 때 조심했다고 하는데 혹여 제가 자기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생기면 그날이 자기 제삿날이라고 생각했대요. 저희 큰오빠랑 작은오빠가 운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귀한 딸이다 보니 시집가서 고생할까 저희 부모님이 신혼집으로 쓰라고 아파트까지 해주시며 저희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는 은근 저희 집에 바라는 게 많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혼자서만 대단한 착각을 하셨는데 저희 집에서는 저를 예쁘게 봐주시라고 한 호의들이 자기 아들이 훌륭해서 감사의 뜻으로 해준 걸로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제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모든 돈은 저희 친정에서 해결해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건데 저희가 아닌 아주버님네는 달랐어요. 일단 아주버님이 학벌도 없지만 직업도 없었는데요. 형님이 근근히 벌어오는 아르바이트비가 수입의 전부였어요. 두 사람의 만남도 기가 막힌데 둘이 같은 게임을 하다 눈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게임을 하면서 사랑을 키웠다나 뭐라나. 그렇게 두 사람은 온라인 세상에서 함께 전투를 벌이다 현실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무슨 용기인지 아무것도 없으면서 결혼을 하겠다고 시어머니에게 통보를 했어요. 형님네는 이혼 가정으로 결혼식을 올려봤자 올 가족들도 없다며 결혼식 따윈 필요 없다고 했는데 아주버님 역시도 괜히 친척들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다며 둘이 사진관 가서 웨딩 사진 하나 찍고 혼인신고하면서 정식 부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아들과 며느리가 밤새 게임하는 꼴을 지켜봐야 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아주버님도 형님도 신혼집을 마련할 돈이 없어서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전략이라면 제대로 먹힌 게 시어머니는 더는 못 보겠다며 당신의 쌈짓돈과 적금을 깨서 아주버님네 월세집을 얻어주셨는데 아주버님은 거의 매일같이 시댁에 밥을 먹으러 오셨어요. 그때도 형님만 아르바이트를 하셨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형님이 성격이 좋은가 보다 생각했는데 사람 마음 다 똑같잖아요. 결국엔 형님도 폭발했죠. 그야말로 온라인 전투가 현실 전투가 되었다는데 사내 만에 가정법원 문턱까지 갔다가 어이없게도 형님이 임신을 하면서 상황이 뒤집어졌어요. 그렇게 꼴도 보기 싫다고 하면서 애는 또 어떻게 가진 건지 제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지만
부러운 부분이기도 했었죠. 저는 남편과도 사이가 좋고 삼신할머니가 주시기만 한다면 사랑으로 키울 자신이 있는데 어이없게 임신은 제가 아닌 형님이 하셨으니 제 마음은 씁쓸했어요. 하지만 저만 보면 애도 못 낳는다고 장손 타령을 하시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고마운 일이기도 했는데요. 당신 바람대로 저희 사이에서 태어나는 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토록 바라는 손주를 갖게 되었으니 저에 대한 압박도 조금은 덜 하실 거라 희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주수가 되면 태아 성별을 알려주잖아요. 형님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제가 다 고마울 지경이었는데 어찌됐든 장손이 태어나게 되었으니 시어머니도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죠. 물론 초음파 사진을 보며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 시어머니는 많이 기뻐하셨어요. 내리사랑이라고 하더니 아주버님은 한심하게 보셨지만 당신 손주는 또 기대감이 컸는데 그때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작은아버지만 닮아라 무슨 주문을 외우다시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예상과 달리 저에 대한 임신 압박은 더욱 심해지셨는데요.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도 분발을 해야지. 네가 서열로는 아래지만 우리 집에 시집 온 건 네가 먼저잖아. 너도 봤으니 우리 집 애들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면 그건 너일 거야. 10중 8구 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뜨끔해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시어머니 말처럼 문제가 저인 게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낭편의 담부대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도 이 정도인데 제가 불임이라는 걸 아시면 얼마나 더 저를 무시하고 구박하실까. 그때는 아무리 남편을 사랑해도 그냥 이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정도로 무서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 아들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남편만 돌연변이인 것 같아 신우한테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요. 참고로 저희 시댁은 이남 일녀로 막내 신우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신우는 저랑 꽤 죽이 잘 맞았는데 신우가 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줬죠. 큰 오빠는 엄마 닮고 작은 오빠는 아빠 닮았어요. 그 둘을 반반 섞은 게 저예요. 삼신할머니가 참 공평하게도 나눠주셨죠. 이렇게 말해주는데 그제야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더라고요. 그런데요. 보통은 나 닮은 자식이 더 애틋하다고 하던데 시어머니는 알면서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알 수 없지만 큰아들이 자기를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요. 오히려 저희 남편이 자기를 쏙 빼다 박았다며 늘 밖에서 둘째 아들만 자랑을 하고 다니셨어요. 저랑 남편이 만난 회사가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대기업이었거든요. 남편은 지금도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저는 결혼하고 4년 만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남들은 대기업인데 왜 회사를 그만두냐고 말렸지만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싫은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특히 제 잘못이 아닌데 책임 묻느냐며 싫은 소리를 들을 때는 수치심에 모욕감마저 들었는데 나중엔 원형 탈모까지 생겨 너무 힘들었어요. 그에 반면 남편은 회사 생활을 참 잘했는데 가까이서 보고 있으면 신기하기도 하고 또 부러웠죠. 그런 능력은 타고나는 건지 아니면 저도 모르는 다른 곳에서 배워오는 건지 신통방통했는데 사람마다 잘하는 건 다르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즈음 남편도 제가 재미있어하고 또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건 어떻겠냐고 일단 회사를 그만두고 쉬면서 생각해보라고 저를 배려해줬는데 그땐 정말 저희 부모님보다 남편이 더 고마웠어요.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조금만 더 버텨봐. 어떻게 네 구무에만 맞는 사람이랑 일을 하니? 라며 돈을 떠나 저를 말렸는데 유일하게 남편만이 제 건강과 행복이 우선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죠. 처음부터 그랬어요. 괜찮냐고 수고했다고.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는데요. 예상하셨겠지만 제가 먼저 남편을 좋아해서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가 부담스럽다며 피해 다녔는데 저희가 인연은 인연이었던 건지 결국에 남편이 저에게 넘어왔어요. 자기도 여동생이 있지만 저는 뭔가 물가에 내놓은 애 같아서 계속 신경이 쓰인다고 했는데 그게 사랑이었던 거죠. 그리고
처음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갔을 땐 그야말로 시어머니에게 제가 굴러온 복덩이였는데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든다고 그렇게 저를 예뻐하셨어요. 그러다 제가 계속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고 또 남편이 자기가 불임이라는 등 이상한 소리를 하니 점차 저를 미워하기 시작하셨는데 무슨 정신승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자기 아들이 잘나 제가 결혼한 거니 자기가 함부로 해도 저랑 저희 친정이 어찌할 수 없을 거라고 굳건히 믿는 것 같았죠. 그래서 한 번씩 속이 뒤집어질 때는 보란듯이 그 믿음을 깨뜨리고 싶었는데요. 그때도 번번이 남편 때문에 그러지 못했어요. 저희 남편은 제가 아무리 그냥 해보는 소리라고 해도 이혼 얘기를 하면 정말 이혼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결혼과 이혼은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한다는 걸 안다면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한 것처럼 이혼하자고 할 것이 분명했어요. 자기가 저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할 생각이 들 때도 겨우겨우 참고 넘겼는데 막상 조카가 태어나고 돈 들어가는 일이 왕왕 터지자 형님이 저에게 돈 부탁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집안의 장손이니 작은 엄마인 저도 같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하더군요. 물론 조카니까 돈을 빌려주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게 무슨 돈 맡겨놓은 사람들처럼 걸핏하면 돈 얘기를 하니 저도 형님의 전화를 점점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오는 날이면 동서는 좋겠다. 이런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고. 근데 두 사람이 살기엔 집이 너무 크지 않아? 여기 보니까 애 키우기 정말 좋겠던데. 동서는 애도 없고 우리 준이 살면 딱인데. 이런 소리까지 하니 솔직히 너무 불편했어요. 그리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그런 소리 할 거면 다음부터는 저희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자고 확실히 선을 그었는데 형님이 민망했는지 얼굴이 새빨개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관심도 없는지 연신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은 분명 게임 중독에 걸린 게 맞는 것 같았죠. 그러니까 이혼은 제가 아니라 형님이 더 하고 싶은 것 같았는데 조카 때문인지 헤어지지 않고 사는 게 용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집에서 계속 놀기만 할 수 없어 사업 아이템을 몇 가지 구상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웰빙 음식이었어요. 제가 아토피도 있고 체질도 좀 특이해서 식단을 하지 않으면 몸속부터 피부까지 난리가 났는데 먹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건강한 음식은 또 맛이 별로 없고 건강을 위해 맛을 포기해야 한다는 건 너무 가혹해서 평소에도 건강하고 맛있는 레시피를 혼자 연구했어요. 그때는 제가 이걸 팔게 될 줄은 몰랐는데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고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다 보니 이건 꼭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공간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신이 막 났는데요. 이렇게 설레고 신난 건 남편과 결혼할 때 이후 처음이었죠.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을 남편이 참 좋아했는데 그런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가게라 그런지 제 웰빙 식당은 금방 단골이 많이 생겼어요. 아침에 샐러드 도시락도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게 가짓수를 점점 늘려 건강한 간식도 만들고 당뇨 식단은 또 따로 개발해 주문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 혼자는 벅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직원도 뽑고 영업시간도 늘렸는데요. 그때부터는 재미가 하나 더 붙었어요. 바로 돈 버는 재미였죠. 솔직히 이게 잘 될 거라는 확신은 없었거든요. 그저 월세랑 공과금 낼 정도만 돼도 감사하겠다 생각했는데 아니 웬걸? 제 식당은 어느새 남편의 연봉보다 훨씬 많은 매출을 내는 알짜 식당이 되었어요. 그러니 정신없이 바빴고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 갈굴 수도 없었는데요. 돈이 좋긴 한지 제가 용돈 팍팍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하니 소박 어쩌고 하는 잔소리가 쏙 들어갔어요. 하지만 사람이 만족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건지 시어머니는 은근슬쩍 제 가게에 당신 아들을 꽂고 싶어 했는데요. 글쎄 저더러 아주버님을 카운터에 앉혀놓고
월 700만 원씩 월급을 주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죠. 월 700만 원은 대기업 다니는 저희 남편도 못 받는 월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싫다고 단박에 거절했는데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어요. 가족끼리 좀 돕고 살자는데 너는 그 돈이 아깝냐? 돈도 잘 번다며. 하여간 있는 것들이 더해. 너 그렇게 속이 좁아서 애도 안 생기는 거야. 라며 아주 저를 잡아먹으려 하셨어요. 아니, 애당초 월급을 100만 원을 주더라도 아주버님을 매일 보고 싶지 않았는데요. 700이라니 오히려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행여 월급 필요 없으니 데려다 쓰기만 하라고 할까봐 무서웠는데 그렇게 시어머니랑 불편한 일을 겪고 나니 무슨 본물이 터지는 것처럼 시어머니는 점점 선을 성큼성큼 넘어오더군요. 여전히 당신에겐 제가 애도 못 낳는 며느리라는 자기 말을 따라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이 있었는데 저도 한계에 도달했어요. 전에도 이미 한계였는데 남편을 보고 참았잖아요. 그런데 이젠 그런 남편의 약발도 먹히지 않았는데 이런 이유에는 시어머니의 횡포가 있었어요. 자기 아들 월급 주기 싫으면 매달 700만 원씩 용돈을 주라는데 제가 미쳤냐고요. 급기야 자기 장손 잘 키워야 하니 애 양육비며 교육비를 저더러 부담하라 하는데 너무 짜증났어요. 엄마 진짜 왜 이래? 이 사람이 봉이야? 이 사람이 엄마 비상금이야? 왜 자꾸 사람 쪽팔리게 왜 이래? 네가 왜 쪽팔려? 걔는 우리한테 평생 죄인이야. 왜 죄인이야? 내 와이프가 왜 죄인이야? 애 못 낳아서? 그거 내가 문제 있는 거라고 했잖아. 귀신을 속여라. 네가 무슨 문제가 있어? 문제는 네 처야. 저 심보 좀 봐라. 나 같으면 돈 잘 벌 때 식구들 먼저 챙겨. 아니, 지 아주버님 집에서 놀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먼저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네 처는 그 돈이 아깝단다. 네 형? 지금 힘들어. 애는 크지 돈은 더 필요하지. 나는 이제 낳을 것도 없어. 그러면 지가 챙겨야지. 그게 아깝냐? 식구 챙기는 돈인데? 아깝지? 그럼 안 아까워? 그리고 엄마, 큰아들 왜 상관없는 내 와이프한테 도와달라고 해? 나는 내 와이프가 너무 아까워. 그 가게 한다고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그래도 재미있다고 신나서 해. 모처럼 자기 즐거운 일 찾아서 열심히 하는데 왜 엄마가 초를 쳐? 장인 장모님 알면, 아니 형님들 알면 나 죽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 사람들 결국엔 너 보고 다 해준 거야. 아파트며 이것저것 네가 잘나서 알아서 해준 거라고. 내 잘난 새낀데 지들이 안 그러고 배겨? 그 집도 잘났어. 나만큼 유명한 대학 나왔고 우리 같은 회사에 만난 거 잊었어? 그렇게 따지면 내가 쪽팔리지. 나는 해준 것도 없잖아. 그런데 엄마는 해준 것도 없으면서 구박만 하고. 나 평생 내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할까봐 벌벌 떨면서 살았어, 엄마 때문에. 뭐야? 너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또 네 처가 뒤에서 조종했냐? 했네, 했어. 엄마 좀! 진짜 나 창피하게 계속 이럴 거야? 형한테 전해. 형 처자식은 형이 알아서 하라고. 엄마한테 빌붙지 말고. 어린 재수 씨한테 빨대 꽂을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막노동을 하든 대리운전을 하든 제발 좀 지 힘으로 살라고 하라고. 이게 진짜 이쁘다니까 도를 넘네. 야, 너는 네 처가 네 형보다 위냐? 위지. 내 식구는 내 와이프뿐이지. 그걸 아직도 몰랐어? 나 장가갈 때 엄마한테서 나왔다고. 근데 왜 자꾸 아들 가진 유세 떨어? 네가 그러니까 내가 쟤가 더 싫어. 나는 쟤가 왜 좋아? 부잣집 딸이라 좋니? 결국엔 너도 돈 때문이네. 그래, 그렇다고 쳐. 그러니까 내 식구 더 건드리지 마. 그래, 애도 못 낳는 아들 내외 나도 필요 없다. 내 제사 지내줄 자손은 우리 장손밖에 없지. 그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오래 또 큰 소리를 내며 싸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마치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가셨는데 웬걸 바로 다음 날 형님이랑 조카를 대동해 저희 집에 가신다며 저더러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 시간이면 제가 분명 바쁘게 일할 걸 다 아실 텐데 그런 건 안중에도 없으신 듯 무조건 튀어오라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지 않을까봐 너 안 오면 내가 네 가게 가서 깽판 칠 거야. 너 내가 못할 것 같냐? 이렇게 야무지게 협박까지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이건 제가 이혼하지 않으면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가게를 직원에게 맡기고 씩씩거리며 집에 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민이라도 가시는 건지 큰 가방을 많이도 싸우셨는데요. 그러고는 대뜸 저희 사는 아파트를 내놓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곧이어 당신 장손이 우리 아파트에서 살아야겠다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니, 저희 친정에서 해준 아파트를 왜 상관도 없는 아주버님네가 사냐고 제가 어이가 없어 따졌는데 제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예상이나 했다는 듯 시어머니와 형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역시나 그놈의 레파토리가 튀어나왔어요. 저 역시 저런 억지를 부리는 데에는 그 명분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맏며느리가 그러는데 이 동네가 그 뭐냐 애 공부시키는데 딱이라며 학군이라고 했냐? 네 어머니 우리 장손 잘 되려면 이런 동네에서 살아야 해요. 내 장손인데 까짓것 이 동네에 살면 되지. 너 들었지? 그러니까 니들은 애들 살던 월세집으로 옮겨. 애도 못 낳는 게 지가 무슨 아파트에 살아. 지금 두 분 이게 순 억지라는 건 알고 계시죠? 이 집 명의 저희 아빠예요. 저희 아빠랑 그 잘난 장손이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세요? 그럼 뭐 제가 네 그러세요 할 줄 아셨어요? 저기 키가 살았네. 돈 좀 벌더니 키가 살았어. 그래 이 집 명의가 네 아빠지. 근데 넌 내 며느리잖아. 그것도 소박 나야 하는 애도 못 낳는 며느리인데 이 아파트 넘겨야지. 넘겨야지. 동서, 내가 뭐 아주 눌러 앉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 아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 동네 입성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래. 집값이 좀 비싸? 형님은 자존심도 없어요? 아니, 뺏을 수 있는 걸 노려야죠. 어머님이 이런다고 형님도 같이 그래요? 막말로 그 애가 제 아들이냐고요. 형님 아들, 형님이랑 아주버님 능력으로 키워야죠. 동서 정말 너무한다. 우리 형편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렇다고 매달 우리한테 돈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동서가 애가 없어서 그러는데 애 키우는데 집이며 동네며 정말 중요해. 동서는 우리 아들이 빌라거지 월세거지 그런 말 들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릴 때 친구 평생 간다고. 이런 고급진 동네에서 친구를 사귀어야 노는 물이 달라지는 거지. 물이고 나발이고 더 상대하기 싫으니까 나가세요. 나가긴 누가 나가? 나갈 사람은 너지. 또 쪼르르 네 남편한테 일러라. 그렇다고 내가 까딱이라도 할 성 싶냐? 근데 너 뭐하니? 가져온 짐 풀어. 작은 애 너도 가만히 있지 말고 짐 싸. 그래도 얘네 사는 빌라가 영 나쁘진 않다. 필로티? 뭐 그런 주차장도 있어. 막말로 돈 달라는 것보다는 집 달라는 게 낫잖아. 아주 달라는 것도 아닌데.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이건 뭐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잖아요. 아니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애를 못 낳아서요? 그래요. 그럼 제가 그냥 이 집 며느리 안 할게요. 그럼 된 거죠? 그럼 이 집이랑 두 분 다, 아니 그 꼬맹이까지 아무 상관없는 남이에요. 지금 남이 남의 집에 짐 풀려고 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 않으세요? 가택 침입. 저 경찰에 신고합니다. 해라 해. 네가 이혼을 해? 내 아들을 두고? 퍽이나. 저는 시어머니의 콧방귀에 그만 뚜껑이 열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112에 전화하고 남편한테도 전화해 이혼 통보 바로 했는데요. 그리고 뒤이어 친정에도 전화를 돌렸어요. 아무래도 제가 좀 쪽수가 밀리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 경찰이 맨 처음 도착하고 곧이어 저희 친정 식구들이 도착했는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지 시어머니와 형님이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더군요. 그리고 가장 늦게 남편이 도착했는데 솔직히 제가 이미 판을 다 깔아놔서 남편이 나설 틈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로 이혼 아니면 답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돈을 벌더니 남자가 생긴 것 같다고 저를 모함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아빠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큰 소리를 내셨어요. 사돈, 제가 정말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 꼴 보자고 딸 결혼시켰겠습니까?
제가요, 사위는 보고 결혼 허락을 했는데 상견례 때 사부인 보고 결혼 말리고 싶었습니다. 잘난 아들 두셔서 기세가 등등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자식이 무려 6명이나 있어요. 그중에 가장 으뜸이 우리 딸이고요. 그럼 누가 더 기세등등할까요? 이 아파트가 탐이 나세요? 그럼 사부인이 사주세요. 부모가 돼서 그런 능력도 없습니까? 쪽팔리게? 아니 이봐요. 지금 막 나가자는 거예요? 아니 애도 못 낳는 하자를 우리 집에 시집 보내놓고 이깟 아파트가 아깝냐고요? 네, 아깝습니다. 저희는 저희 딸이 애를 낳든 못 낳든 상관없어요. 우리 딸이 제일 귀한데 그딴 게 무슨 상관입니까? 당장 제 아파트에서 나가세요. 경찰분들, 이런 일로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하지만 저 사람들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데리고 가주세요. 사돈, 얘들 아직 부부예요? 이혼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상관이 왜 없어요? 엄마, 제발 좀.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면목이 없어요. 됐고, 우리 딸이 이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애 힘들게 하지 말고 이혼해. 애당초 저런 시어머니 있는 집에는 시집을 보내지 말았어야 했어. 사돈 낱말하시네. 저도 애 못 낳는 줄 알았으면 절대 우리 귀한 아들 장가 안 보냈어요. 시어머니는 참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당당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본 중에 가장 슬픈 얼굴로 저희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요. 그때 시어머니가 아주 난리가 나셨죠. 네가 왜 무릎을 꿇느냐고 당장 일어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이혼만큼은 못한다고 저러는 줄 알았는데 남편 입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가 나왔죠. 이혼하겠다고 당장 도장 찍겠다고 했는데 분명 마음을 독하게 먹었는데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그리고 믿었던 당신 아들이 저랑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순간 멈칫하셨는데요. 당신도 저희 부부가 이혼하면 더는 우겨볼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고 계셨겠죠.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이혼하려면 진작에 했어야지. 우리 아들 과거 있는 남자 만들어 놓고 이렇게 헌신짝버리듯 버리면 어쩌냐고요. 네, 좋아요. 그럼 이 아파트 우리 아들한테 위자료를 주십시오. 있는 집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엄마, 제발 좀. 시끄러워. 챙길 건 챙겨야지. 위자료요? 위자료 청구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건지 알고나 계십니까? 이 결혼이 누구 때문에 깨지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위자료 청구할 겁니다. 이 아파트만큼 하면 되겠네요. 자네, 위자료 준비해. 우리 딸 가슴에 오랜 시간 대못 박았으면 그 대가는 치러야지. 네, 장인어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위자료 내놓겠습니다. 너 미쳤어? 네가 왜? 왜긴 몰라 물어? 엄마 때문이잖아. 내가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했지. 나 창피하다고. 왜 엄마가 아들 창피하게 해?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창피하게 하냐고. 나는 다 싫어. 형도 싫고 엄마도 싫고 이런 염치 없는 집구석 어릴 때부터 쭉 싫었어. 그래도 참았어. 그럼 나 불쌍해서라도 내 부탁 들어줄 수 있잖아. 한 번은 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 남편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아이처럼 펑펑 울었어요. 그 모습에 어느 누구도 말을 걸지 못했는데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판이 돌아가는 꼴이 영 안 되겠는지 형님이 조카를 안고 내빼기 시작했는데요. 참 가지가지한다 싶었죠. 그리고 그런 요란을 다 떨고 저희 부부만 남게 되었는데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서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하지만 더는 저도 무리였고 서로를 위해 이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남편과 다음 날 이혼을 하기 위해 법원을 갔어요. 둘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리만큼 심장은 쿵쾅거리면서 뛰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순간 또 철렁했죠. 미안해. 행복하게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도 못 지키고 나는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자기 때문 아닌 거 알잖아. 내가 힘들어서 그래. 솔직히 애 못 낳는 것도 미안했고. 미안할 것도 많다. 나는 솔직히 검사 결과 듣고 난 뒤로는 단 한 번도 미련 가진 적 없었어. 자기가 내 옆에 있는데 애가 좀 없으면 어때? 이미 자기가 내가 사는 세상의 전부인걸.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왜 이래? 사람 더 미안하게. 그러지 말고 자기 정말 괜찮은 사람이니까 좋은 여자 만나서 재혼해. 자기 닮은 예쁜 애기도 낳고. 됐어. 그냥 나는 평생 자기한테 미안해하면서 살 거야. 얼마나 못났으면 자기 식구도 못 지키냐? 또 그런다. 왜 그래? 나 불편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래? 내 마음이 그래서 그래. 근데 자기야, 이런 약속 아무 쓸모없는 거 잘 아는데 내가 우리 엄마랑 가족 버리면 그래도 이혼하고 싶어? 가족을 어떻게 버려? 그게 버린다고 버려지나? 난 자기만 있으면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전에도 그랬잖아. 자기 힘들면 우리 집 며느리 안 해도 된다고.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지. 내가 그 집 아들인데 자기가 어떻게 그래? 그래서 이번엔 나도 아들 안 하려고. 그래도 안 될까? 저는 두 주먹을 꼭 쥐고 간절하게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서 사시나무 떨듯 마음이 요동쳤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순간을 후회하게 된다고 해도 남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는데요. 대신에 남편 말대로 더 이상 시댁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면 나도 헤어지고 싶지 않고 제 마음을 고백했는데 그렇게 저희는 법원 앞에서 다시 손을 붙잡고 함께하기로 했죠. 그리고 남편은 우리 사는 아파트는 다시 장인에게 넘기고 혹여라도 자기 엄마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친정에 들어가 살자고 했는데요. 자기가 대리사이가 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정도까지 바란 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그러길 원한다며 제가 자기 엄마 때문에 힘들었던 만큼 저희 친정에도 그 이상 잘해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저희 남편 손을 붙잡고 고맙다고 하더군요. 아빠도 별 말을 하지 않으셨지만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 있으면 남편 앞으로 몰아주고 어디서 몸에 좋다고 하는 게 있으면 사와서 남편 앞에 쓱 밀어놓는데 거기에서 저희 아빠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아들이 무려 5이나 있는데 저희 남편이 6째 아들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몸도 마음도 편하게 지내게 되었는데요. 정말 뭐예요? 당연히 좋았죠. 처음엔 둘만 살다 다시 친정에 들어가는 거니 제가 더 불편할 것만 같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걱정했는데 남편도 너무 잘 지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었으니 당연히 시어머니였는데요. 법원 앞에서 유턴하고 돌아왔을 때 남편은 제가 보는 앞에서 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도저히 저랑 헤어질 수 없어 처가의 대리사이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고 통보했어요.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네가 뭐가 아쉬워 그 집 대리사위를 하냐고. 절대 안 된다고. 만약 그러면 혀 깨물고 죽어버리겠다고 광분하셨는데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완강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는데요. 솔직히 그때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평생 둘째 아들은 없다고 생각해. 다 엄마가 자초한 일이니까 싫어도 받아들이고. 나 그동안 엄마한테 기회 많이 줬어. 근데 내가 엄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놓치고 어떻게 살아? 나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 살겠더라. 말했잖아. 내 식구는 이제 엄마 아니고 내 와이프라고. 그러니까 나는 애를 낳든 못 낳든 평생 내 와이프 책임지고 살 거야. 엄마도 내가 이혼하고 폐인처럼 사는 거 원하지 않잖아. 형도 모자라서 나까지 책임지고 살 수 있어? 나는 이혼하면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 처박혀서 엄마만 들들 볶을 건데. 그것보다는 낫지. 안 그래? 우리 이제 제발 각자 알아서 잘 살자. 뭐라고? 이놈의 새끼. 너 도대체 왜 이래?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 넌 내 자랑이고 사는 셈인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년이 그렇게 좋냐? 아니지. 또 그년이 뒤에서 바람 넣지? 해도 못 낳는 년이? 시어머니는 광분한 나머지 전에는 쓰지 않았던 욕을 하시며 제 험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 엄마 말이 이어지는데도 뚝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한숨을 길게 쉬더라고요. 저한테 확실히 보여주고 싶어 차에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욕까지 듣게 만들었으니 미안하다고 했죠.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라고 자기는 핸드폰 번호도 바꿀 거라고 했는데요. 남편은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회사도 옮기고 싶다 했는데 솔직히 그건 너무 아까워서 제가 말렸죠.
저는 맞지 않았던 회사지만 남편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하여 회사만 남겨두고 저희 사는 곳 핸드폰 번호 이런 걸 싹 다 바꿨어요. 그러니 그 동네에서 들리는 소문에 시어머니가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이라며 사람들이 수군거린다고 했는데 저도 당한 게 많다 보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가게도 친정 근처로 옮기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단골들은 거리가 제법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 가게에 오셨어요. 또 새로운 동네에 이사 온 만큼 새 단골도 생겼죠. 그리하여 제가 좋아하는 일로 저는 여전히 돈을 제법 벌고 있는데 그 돈으로 친정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효도도 하고 사니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언제 막둥이가 이렇게 커서 효도를 다 한다고 좋아하셨죠. 그렇게 저희 부부와 친정 부모님은 지금까지도 행복에 겨워 살고 있는데요. 가끔 시어머니가 우려했던 대로 남편 회사에 찾아가는 모양인데 남편은 저랑 한 약속을 아주 잘 지키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버림받게 되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이혼은 저희 부부가 아닌 아주버님 내외가 하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저는 놀랍지도 않았어요. 왜 아니겠어요? 꿈에 바라던 아파트도 날아가고 아주버님은 정신을 못 차리니 형님이 이혼 서류와 그 잘난 장손 아들만 두고 혼자서만 야반도주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편을 찾아가 저더러 그 잘난 장손 키우며 행복하게 살자고 했다는데 정말 기도 안 차는 거 있죠. 그 말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까지 나왔어요. 이건 저를 생각해주는 척했지만 당신이 손주 키우기 벅차니까 저한테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장손 타령은 그렇게 하셨나? 저는 만약 남편이 마음을 바꿔 다시 어머니와 왕래하고 살아야 한다면 그때는 정말 이혼할 생각입니다. 아마 그건 남편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무슨 트라우마처럼 제가 죽는 날까지 시어머니만큼은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인데 뿌린 대로 거둔다고 저는 받은 것이 없기에 드릴 것도 없죠. 아, 아니다. 받은 게 있긴 하네요. 바로 모진 구박이랄까요? 근데 차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엄마를 구박할 수는 없으니 그냥 이대로 평생 안 보고 사는 걸로 만족하려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제 인생에 귀여운 아이는 없어도 남편이 있어 제 마음 가득 꽉 차게 행복하기만 한데 기회가 된다면 신중하게 아이를 입양해 키울 생각이에요. 입양은 가슴으로 아이를 낳는 거라고 하던데 좀 더 보다 나은 어른이 된 후에 부모가 되어 볼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름의 준비를 잘 해보려고요. 저 역시 시어머니 같은 부모는 절대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저희도 가족이 늘어난다면 저희 남편의 인품을 꼭 닮았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있어 저는 오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암만 능력 있고 잘나면 뭐하나요? 이렇게 자기 식구를 챙길 줄 아는 남자가 제일이죠.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사랑받고 사랑주는 부부로 지냈으면 하는데 저희가 끝까지 싸우지 않고 백년해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그리고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어머니,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남의 가슴에 대못 박으시면 어머니 가슴에는 말뚝이 박힙니다. 이 말은 꼭 하고 싶네요.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는 매일 즐겁고 웃는 날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는 행복한 가족 사연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